네, 올 여름 유럽이 40도가 넘는 최악의 폭염에 시름했고 미국은 아주 가뭄이 심했다가 지금은 뭐 폭우가 와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상기후 이게 한두 해가 아닌데 북극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직접 북극을 다녀온 KBS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24시간 만에 북극을 갔다 오셨어요? 네네. 정말 비행 시간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스발바르 제도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과학 기지촌이 있는 리알슨까지 또 경비행기를 타고 가야 해서 비행기 타는 시간만 24시간? 비행기 타는 시간만 거의 24시간 동안이고 이틀이 걸렸습니다. 가는 데만 이틀 또 올 때도 이틀. 네.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 총 출장 기간은 한 2주 정도고. 2주 정도? 네. 취재는 한 열흘 정도 정말 밤낮 없이. 지금이 백야 기간이라 해가 안 져요. 24시간 밝아요. 북극은 날씨가 지금 어떤 날씨인 거예요? 지금 날씨는 이제 우리나라 가을 날씨 정도여서 기온이 한 영상 10도 안팎이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살만하네. 네, 평균 기온이. 네. 영상 10도면. 네, 그러니까 선선하고 네. 또 흐리거나 했을 때는 좀 바람이 많이 불거나 좀 추운 정도? 그 정도여서 그 정도 날씨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원래 이맘때 그랬던 겁니까? 아니면 네. 날씨가 따뜻해진 겁니까? 북극이?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더 추울 줄 알고 두꺼운 그런 방한복 같은 것도 많이 챙겨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추운 거예요. 그 정도보다는. 야. 네, 그래서 두꺼운 옷을 거의 꺼내지도 않고 그냥 내피 약간 후리스 자켓 같은 그런 내피만 입고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 북극에 모기도 있습니까? 북극에 원래 저희가 갔던 지역은 한 북위 78도, 79도 이 정도여서 지구 최북단 지역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스발바르 제도는. 예. 그런데 사실 모기는 알래스카 같은 곳은 모기가 많았거든요. 예. 근데 위도가 한 북위 61도, 60도 정도라 훨씬 낮은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알래스카에는 모기가 많았는데 이 스발바르 제도도 최근에 기온 상승이 한 최근 10년 동안 한 2도 넘게 거의 3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와. 저희가 갔을 때 굉장히 놀란 게 기온이 거의 20도 가까이 한번 올라간 날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반팔을 입고 다닐 정도였고 그 날에 그 어떤 지역에 갔을 때 모기떼가 워낙 많이 붙어서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뭔가를 촬영을 하는데 모기가 계속 얼굴로 달려들어가지고 그게 생생하게 제가 이게 팔로 모기를 쫓으면서 모기 정말 많다 이렇게 한 내용들이 지금 방송에 시사기획 창에 네 싱크로 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네. 생생하겠습니다. 고장난 심장 북극의 경고. 네네. 시사기획 창 제목인데 네. 고장난 심장 북극의 경고. 그 지구의 심장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북극 같은 경우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심장으로 불리거든요. 왜냐하면 극지 북극 같은 경우 우리 뭐 이런 중위도권과 다르게 눈과 얼음이 많이 덮여 있잖아요. 근데 눈이나 얼음은 햇빛의 거의 90% 정도를 반사해서 지구를 시원하게 해주는 어떤 냉각장치 역할을 해왔습니다. 적도는 굉장히 뜨겁고 북극은 굉장히 차갑고 그래서 공기의 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바람이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고 해서 돌았는데 북극이 아주 급격하게 뜨거워지면서 이 얼음들이 다 녹아버리는 거죠. 눈과 얼음이 바다에 있는 해빙이 녹고 육지에 있는 빙하가 녹고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은 햇빛이 들어와서 기온이 상승하고 이게 또 영구 동토가 녹고 이런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북극의 기온 상승이 어떤 전 지구의 어떤 공기의 순환을 약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또 해류의 순환이 북극에서 시작되는 차가운 바닷물이 가라앉아서 전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 대양 대순환이라는 해류의 흐름이 있거든요. 이것도 약해지는 거예요. 북극에서 얼음 녹은 민물이 많이 바다로 녹아들면서 민물이죠, 이 물이 그거는. 뜨거워지고 짠물이어야지 잘 가라앉는데 그렇죠. 맹물이 되면서 이게 가라앉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해류의 순환도 약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영구 동토가 얼어있던 땅이 또 녹으면서 여기에서 탄소나 메탄이 방출되면서 또 지구의 기온을 높이고. 영구 동토가 녹으면 메탄이 발생을 합니까? 네, 그 안에 정말 많은 유기물들이 과거에 뭐 매머드나 이런 것들이 가끔 시베리아나 이런 데서 뭐 썩지 않은 채 발견됐다 이런 뉴스들이 막 있잖아요. 술록의 사체. 근데 이런 게 원래 영원하게 얼음으로 얼어있던 지역인데 여기까지
지금 녹고 있기 때문에 유기물에서 나오는 게 어떤 메탄가스, 그럼 뭐 농사짓거나 할 때 그런 볏짚이나 이런 거 쌓아놓으면 그렇죠. 거기에서 방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탄소와 메탄가스들이 방출이 돼서 전 지구에 지금 온난화를 가속화시킬 시한폭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극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기후를 조절하고 앞으로의 기후가 어떻게 될지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걸 직접 보고 온 거네요. 네네. 근데 지금 아까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 동토층에 있는 고대 바이러스 같은 게 네. 활성화돼서 네. 그 사람과 접촉이 돼서 그게 네네. 또 전염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2016년도에 예. 이제 뭐 시베리아 지역에서 그 동토가 녹으면서 과거에 묻힌 어떤 술록의 사체에서 탄저균이 발견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전쟁 때 쓴다고 만들었던 그쵸, 건데. 그죠. 그런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균인데 이 균이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술록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또 사람에게까지 그때 전염이 돼서 그때 그 러시아 정부에서 술록들을 다 이렇게 죽이고 뭐 20만 마리 이 정도를 다 살처분하듯이 죽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른다는 점이 그렇죠. 굉장히 불확실성이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미지의 바이러스가 깨어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이렇게 겪으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에게 올 수 있다. 이게 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굉장한 변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서 빙하는 봤어요. 빙하가 네네. 아직 남아 있는 거는 맞죠? 네, 그래서 네. 스발바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만들어진 어떤 피오르 빙하가 많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뭐 빙하기 때 그 빙하들이 눈이 굴러 떨어지고 하면서 만든 어떤 굉장히 복잡한 해안선에 이제 빙하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보트를 타고 이제 빙하 탐사를 한 2군데 정도 갔는데 빙하가 굉장히 많이 후퇴하고 또 녹아 있고 또 빙하 표면에 갔더니 빙하들이 녹은 물들이 막 폭포처럼 저희가 무슨 유명한 제주도에 있는 그런 뭐 천지연 폭포나 그런 것처럼? 폭포처럼 정말 거대하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가서 뭐 드론 촬영도 하고 가까이 가서 이제 마이크 들고 방송을 하려고 찍어오고 했는데 계속 녹고 있구나. 콸콸콸 정말 녹고 있고 또 빙하라는 게 산에서 얼어서 내려오는 거라 많은 흙을 싣고 오거든요. 돌이나. 근데 그런 빙하에 그 녹아있는 바닥에는 이 흙이 섞인 그 흙탕물들이 콸콸콸 급류가 돼서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색깔이 저희가 빙하하면 그 주변 바다가 푸른색을 생각하잖아요. 뭐 에메랄드 빙하수. 근데 거기가 시뻘건 이 흙탕물이 거의 빙하지대 주변 바다는 그런 색깔로 보여서 저희가 정말 충격을 받을 정도였어요. 네. 이게 또 해수면 상승하고도 연결이 되지. 직결됩니다. 최근에 그래서 뭐 저희가 스발바르를 갔지만 그 바로 옆이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지금 최근 20년 동안 그 빙하가 녹은 양이 5,000기가톤 이상인데 이거를 환산을 해봤더니 저희 남한 전체 면적의 얼음을 50m를 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얼음이 최근 20년 동안 녹아서 아예 사라졌고요. 와. 작년 같은 경우 그린란드의 최정상에 있는 관측소가 있어요. 그린란드. 근데 그게 한 3,000m 최고지대에 있는 관측소에서 작년 8월에 처음으로 관측 이후 처음으로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3,000m 고지대에서 원래 눈이 내리고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지역이에요. 여름에도. 근데 여기에 작년 8월에 영상권의 기온이 9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서 눈이 내린 게 아니라 비가 역대 처음으로 관측이 돼서 비가 내린다는 건 이 그린란드 정상에 있는 그 빙상들이 녹아내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비가 내리니까 기온이 그만큼 높고 이제 정상부에 그런 버티고 있던 빙하들도 녹을 수 있다. 최근에 그래서 이런 그린란드뿐만 아니라 뭐 낮은 저지대 알프스나 히말라야나 이런 쪽은 뉴스가 많이 외신에도 나왔거든요. 뭐 스키장을 이제 더 이상 못 가고. 근데 그 북반구에서 가장 높은 빙하인 그린란드 역시 빠르게 녹고 있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이 최근 들어서 이제 더블링되는 그러니까 뭐 매년 한 2mm 수준으로 저희가 해수면에 경각심을 안 갖는 게 밀리미터 수준이라고 저희가 좀 그거를 멀게 생각하는데 이게 더블링이 되면서 한 4.5mm로 최근에 속도가 빨라지는 거에 주목을 해야 할 거. 네, 매년. 그러니까 10년이면 이게 이제 4cm, 4.5
5cm가 되겠죠. 밀리미터로 4mm 넘게 매년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연안이나 섬들이나 네네. 이쪽도 쉽지 않겠네요. 네, 저희도 나중에 그래서 되면. 시뮬레이션 하면 2030년에 부산, 인천 이런 해안지대가 침수 피해를 크게 입고 2030년에 국토의 5%가 침수가 되고 피해 인구가 33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제 8년밖에 남지 않았죠. 근데 더블링이 되고 이게 또 따따블링이 될 수 있고 더 빠르게 증가할 가속화될 수 있기 있다. 때문에. 네, 해수면이 또 뜨거워지면 열팽창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한번 저 신방실 기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못 여쭤봤고. 예. 네네. 시간이 네. 다 돼서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예. KBS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장난 심장 북극의 경고 시사기획창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면역 감소와